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난감합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네, 이제 됩니다. 네. 네, 오,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차트를 여느라고. 음, 어, 제가 했던 이 생초보를 들으셨던 분들은 워낙 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지루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차트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니, 매매하는 사람들의, 참, 화면이 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요? 보이세요?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매매의 결과이고, 그 매매의 결과를 가지고, 통계화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걸 숫자로 적어 놓으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봉 차트라는 형태로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차트의 모양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봉 차트만 있는 게 아니고 차트의 모양새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사용이 쉬운 게 봉 차트입니다. 봉 차트 모양새 보시면 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점을 찍어요. 가격이 결정됐다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 그 거래 결과로, 어, 시간 단위로 묶어서, 여기 우리가 쓰는, 보야에서 쓰는 차트는 한시간마다 새로운 봉 하나가 생성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동안의 매매 결과가 캔들이라고 하는 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봉 하나에는 네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가장 높았던 고가,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저가. 그 다음에 몸통에 해당하는 게 시작했던 때의 가격과 끝났을 때, 한 시간에 시작과 끝의 가격이 몸통이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시간 동안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위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양봉 이렇게 표현하고 한 시간 동안 거래가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가 끝났다 그러면 음봉 이렇게 파란색으로 첫 번째 빨간색 양봉 두 번째 파란색 음봉 이렇게 색깔로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색깔을 정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정해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통상 빨간색이 양봉 그리고 파란색을 음봉으로 많이 쓰는데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차별화하려고 해서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초록색을 양봉, 빨간색을 음봉으로 많이 쓰는데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는 빨간색을 양봉, 파란색을 음봉 이렇게 쓰고 있죠. 다른 회사들은 주로 초록색을 양봉, 빨간색을 음봉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거래소마다 색깔이 다른데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 보시다 보면 올라가고 있는 것들 혹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기 때문에 색깔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 거를 너무 예민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캔들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모양이 같고 색깔이 다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캔들 역시 모양이 같고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는 양봉, 하나는 음봉이란 뜻이죠. 몸통의 머리하고 바닥, 몸통의 아래쪽, 하단 쪽과 상단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시작한 가격보다 올라갔으면 양봉, 시작한 가격보다 내려갔으면 음봉,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쭉 모아져서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캔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어, 이따가 제가 뒤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들하고 연결해서 미리 좀 짚어드리면 3, 4번, 5, 6번을 유심히 좀 바라봐 주십시오. 3, 4번, 5, 6번은 3, 4번은
몸통 길이는 짧은데 위쪽으로 꼬리가 길어요. 위쪽으로. 그 위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꼬리가 긴 거는 다녀간 흔적이에요. 1번, 2번처럼 몸통 길이가 자체적으로 길다 하면 끝난 가격과 종가하고 몸통의 상단 혹은 하단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추세가 완연하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구분이 되는데 3, 4번처럼 위쪽으로 긴 꼬리가 있다는 건 밀어 올리는 힘이 있었는데 꼬리 끝에서 반작용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힘을 상쇄시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힘이 떨어진 거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때에 이렇게 위쪽으로 긴 꼬리가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5번과 6번의 형태를 보면 아래쪽으로 긴 꼬리가 만들어져요. 아래쪽으로 긴 꼬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으로 밀어 내리려는, 즉, 가격이 하락하던 힘이 어느 지점부터 밀어 올리는 힘에 밀려서 떨어지는 힘을 상쇄시키고 더 센 힘으로 밀어 올려서 아래쪽으로 긴 꼬리를 만들게 됩니다. 3, 4번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때, 올라가던 힘이 소진될 때 나온다. 통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 6번의 경우는 계속 하락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바닥이 확인될 때 발견되는 형태의 캔들들이 5번, 6번 같은 캔들들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 수익을 창출할 때 트레이딩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추세입니다.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오를지 내릴지, 혹은 횡보를 하는지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빠져나올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걸 타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추세와 타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키포인트만, 핵심만 잡아낸다면 훌륭하게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위쪽으로 긴 꼬리가 나오는 3, 4번의 형태는 추세가 상승하다 3, 4번의 캔들이 발견됐다. 아, 상승이 마무리되었구나. 이제 끝이 상승의 끝까지 왔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5, 6번의 경우는 하락하다가 나오는 캔들들인데 하락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해 주는구나 하는 게 5, 6번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진 않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8번 같은 경우는 몸통 길이도 짧고 꼬리도 짧습니다. 이거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죠.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게 그냥 조금 찔끔 움직이다가 눈치 보고 찔끔 움직이다 눈치 보고 하면서 끝나는 이 8번 캔들들은 횡보 장세일 때 많이 발견되는 캔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 캔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작은 캔들들이 옆으로 계속 갈 때 추세가 횡보를 하게 되고요. 횡보가 지속되면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옆으로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마치 스프링을 옆으로 좌에서 우로 힘껏 눌러놓은 것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상승이든 하락이든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변곡점 캔들, 즉 횡보하는 캔들들이 쭉 나오다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희 대표님 하시는 표현 중에 긴 횡보 끝에 횡재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타이밍 잡아가는 때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 롱인지 숏인지 보시고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수익 안정화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캔들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쭉 연결된 형태로 이제 추세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게 되는데요. 오를 때 바닥에서부터 여기 왼쪽에 바닥권에 있던 가격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오르다가 마치 하락처럼 보이는 요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작은 소리도 들어가요.
여기 죄송합니다.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이 구간을 조정이라고 불러요. 조정하는 거는 이제 가격이 쉬어가는 때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승의 일부예요. 마치 하락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상승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을 만났다 그럴 때 물론 조정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게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상승의 연속 성상에 있는 조정인지 아니면 조정이 깊어져서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 초보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쉬어가는 구간이 조정이다. 반대로 내려갈 때도 정상에서 밑바닥까지 안 쉬고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마치 상승인 것처럼 보여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 구간을 반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등 구간은 하락의 연속 선상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반등이 세어지면 여기 요 반등이 여기 이쪽에 왼쪽에 이 반등이 어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넘어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승 구간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반등이라고 하는 건 통상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을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트들을 보실 때, 캔들 모아놓은 차트들을 보실 때, 상승할 때 쉬어가는 구간이 꼭 있고, 하락할 때 쉬어가는 구간이 꼭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쫓아가서 매매해가지고 물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캔들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캔들들을 쭉 이어놓다 보면 이제 움직인다고 해서 무빙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평균을 냈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이라고 부르는 값이 만들어지는데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세를 분석해내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동 평균입니다. 다양한 이동 평균들을 이제 그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고야에서 쓰는 이동 평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종가죠. 캔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개의 가격 중에서 끝난 가격, 종가 일곱 개를 평균 낸 걸 7, 2평, 20개를 낸 건 22평, 60개 평균을 낸 건 62평.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한껏 보조지표로 쓰고 있는데 3MA라고 하는 지표를 쓰고 있죠. 그럴 때 이동 평균 값이 지속적으로 변해요. 변하는데 단기 이동 평균이 먼저 올라가고 중기, 장기를 끌어올리면 그때를 상승 추세에 있다 얘기하고요. 이런 배열 상태를 정배열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기 이동 평균 값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중기, 장기도 역시 끌어내리게 되는데 요거를 역배열이라고 부르고 하락할 때 나오는 모양새죠. 자, 추세는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는 추세는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변곡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아서는 요 구간,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하는, 즉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하는 요 구간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구간은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이구나. 더 이상 안 내려가겠네. 지금부터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 또 오르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겠네. 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에서 진입하고 데드 크로스에서 나오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상승하고 하락의 끝자락에서 꼬리가 긴 캔들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긴 꼬리의 끝자락, 즉 꼬리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매물대 혹은 매물벽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쭉 밀어 올리던 힘이 왜 하필 거기에서부터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되밀리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그 꼬리 끝 지점 어딘가에 많은 매매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가격대에 보면 수량이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더리움 이쪽에 보면 여기는 350만 원대 그리고 400만 원대에 다른 가격대보다 많은 물량이 여기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특정 가격대가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입니다. 여기 리플, 가운데 있는 리플도 보시면 쭉 아래쪽으로 볼게요. 760, 50, 이게 옛날 거라서 760원. 아우, 750원이면 좋겠다. 700원에 보면 수량이 많죠. 매수하려고 하는 수량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 여기 지금 캡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위쪽에 850원이나 900원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가격이 되었을 때, 즉, 여기 가운데 있는 리플의 경우, 만약에 가격이 내려와서 700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700원에 물려 있는 이 수량이 다 거래가 되지 않고서는 700원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 700원이라는 가격은 지지해주는,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은 700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가격이 700원 위에 존재할 때는 내려가면서 700원에 있는 물량이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받쳐주는. 그래서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700원이라는 가격은 밑에서 올라갈 때 뚫지 못하는 저항의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은 어떤 특정한 가격이 그 가격 밑에 있을 때, 현재 가격이 그 가격 밑에 있을 때는 뚫지 못하는 저항이 되는가 하면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을 하면서 버텼던 그 가격이 오히려 돌파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지지의 역할로 바뀝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큰 맥을 잡으시면, 큰 포인트 두 가지만 잡으시면 매매가 상당히 쉽게 안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방향이죠. 오른다, 내린다, 롱이냐, 숏이냐 하는 추세의 이동 방향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방향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타점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진입해서 어디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진입하는 가격이 어디에서 진입해서 빠져나올 때 수익이 나면 익절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끊고 나오게 되면 손절이 되겠죠. 그 가격대가 통상은 지지 저항되는 그 가격대입니다. 야,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것들을 이제 뒤에서 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지 저항 역할이 그래서 타점을 잡는데 핵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올라갈 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올라갈 때 여기 왼쪽 끝에서부터 볼게요. 올라갈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저항선을 만나서 부딪히고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밑에 있었던 돌파하고 올라온 이 지점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떨어질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튕겨 올라가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저항선에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다가 쌓여있는 매물이 다 소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살 때 못 샀던 아쉬움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새로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은 같은 가격이지만, 현재 가격이 그 가격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지금,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양선주 아이오가 아침 브리핑을 라이브로
아침 10시부터 한 2, 30분 정도 해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3명의 프로, 9프로, 5프로, 김프로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주시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지지저항선이에요. 메이저에 해당하는 네다섯 개의 코인들의 지지저항선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그저께 하락할 때, 그리고 어저께 상승할 때도 드라마틱하게 그 지점들을 찍고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또한 덕분에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그런 작업들, 평상시에 해두는 그 지지 저항선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훨씬 더 안정화로 이끌어 줄 거를 믿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죄송합니다. 이런 차트를 다 닫아놔 버렸네요. 열어놨었는데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 한두 개만 마무리할 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봐드릴게요. 어,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차트를 볼 때 로그인을 딱 하시면 이렇게 고야 차트 하면서 도미넌스가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도미넌스는 아주 유용하게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 고야 도미넌스로 되어 있는 요거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지금 현재 고야가 분석하고 있는 292개 종목을 종목별로 비트코인부터 모든 292개 종목에 대한 종목별 가중치를 주고요. 그 가중치를 다 더해서 292라는 숫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값인데, 이 값으로 뭘 하느냐?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0에서 위쪽으로 20, 아래쪽으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는 구간일 때 통상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가격이 쭉 상승하게 됩니다. 60 이상, 여기 보시면 여기가 60인데요. 60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갔었어요. 이때가 시간이 어제 9시, 10시 이렇게 되네요. 이때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죠. 그러고 아침에 이제 쭉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과열됐던 게 조금 식혀진 상태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고야 도미넌스가 한눈에 지금 현재 12.2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만큼 내려왔다가 지금은 횡보하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켓 도미넌스는 어, 고야 도미넌스는 일종의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욕 상태가 돼서 점수가 60점, 80점을 막 넘어서서 탐욕 상태가 아주 후끈 달아오르게 되면 그때는 어떤 종목이든 막 잡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반대로 공포에 질린 상태에 뭐 마이너스 60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면 아주 차트들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여기 마켓 도미넌스라는 건 뭐냐면 그럴 때 지금 고야 도미넌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그거를 종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해놓지는 않고요. 네,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9%, 어,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것 중에 탑 10이 15%, 그리고 테더가 5%, 알트 나머지 요 지금 보신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중이 변한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 비트코인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지금 아침 9시부터 여기가 아침 9시죠. 9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비트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은 어땠는지. 예, 올라왔다가 이더리움은 오히려 쭉 꼭 조정하고 있네요. 어, 굉장히 높게 찍었다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 탑10의 경우는 어우,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요게 자정이고 새벽 1시, 2시였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지금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알트코인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리고 테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물론 그렇지만 테더의 점유율이 테더가 현금이니까요. 현금 비중이 높다. 현금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코인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현금을 보유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현금 비중이 떨어지고 현금 비중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코인 비중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 와중에 지금 또 보시면 전체 24시간 이내의 총 볼륨, 거래량이 3조 달러예요. 3조 달러. 3조 달러, 이거,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여기가 2조 8천억 달러였어요. 오늘 조금 회복된 거죠. 여기가 3조 2천, 3조 4천, 3조 6천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런 것들도 전체 시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야 시그널 여기가 있는데 요거는 현 시간대 매 1시간마다 발표하는 거지만 오르고 있는 코인과 내리고 있는 코인. 그다음에 스코어가 오른다고 발표한 코인과 내린다고 발표한 그리고 전 시간과 동일한 이렇게 그다음에 RSI의 롱 신호, 숏 신호. 시그널, 이건 캔들의 깜빡이 신호인데요. 롱 신호 떠 있는 종목의 개수, 숏 신호가 떠 있는 종목의 개수. 그리고 트렌드선은 흰색 선과 골드라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흰색 선입니다. 흰색 선 트렌드가 상승 쪽을 향하고 있는 수평에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고 있는 게 250 종목, 그리고 42 종목은 아래로 하락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그렇게 보는 게 이 도미넌스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대장주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종목을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고야 도미넌스가 그거고요. 스코어 리스트를 누르면 이제 차트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AI 브리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9시 저녁 9시 브리핑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뉴스들과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매 시간마다 추천하는 종목들 추천하는 종목이 어떤 거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숏 포지션 잡으세요 하고 여기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만약 가격이 요 가격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손절매. 그러니까 손절 가격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선 돌파, 요게 이제 진입 가격, 손절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 시간마다 추천하는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 종목이 없는 시간대도 있죠. 그다음에 시장 가격 분석, 기타 등등의 많은 정보들이 여기 엄청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짧지만 실시간으로 해설 방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시황 해설 방송 하고 있는데 여기 고야 스트리밍에 올라와져 있고요. 롱숏 비율이라든지 청산 지금 청산 물량이 어느 가격대에 많은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건 어떤 거냐면, 빨간색이 레버리지 100이에요. 말 되나요? 레버리지 100도 이렇게 많아요. 레버리지 50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날 잡아 잡수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 많이 강조드리는 게 레버리지 낮게 쓰세요. 레버리지 2만 쓰세요. 1도 좋아요. 아주 최대로 쓰면 레버리지 3 쓰세요. 거기는 여기에 통계에 안 잡힙니다. 청산 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손실을 안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는 워렌 버핏한테 배웠죠. 그런 지표로서 확인되는 것처럼 레버리지 낮게 쓰셔야 되고, 기타 등등 이건 이제 RSI 버블 지표인데요. 지금 요 중간에 회색 구간에 몰려 있는 거로 볼 때, 횡보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래만이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거래소로 코인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서 거래소로 들어왔는지 혹은 거래소로 나갔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온체인 데이터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어, 관심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 놓고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스코어 리스트로 가서 스코어 리스트에서 보여주는 거 첫 번째 전점수, 두 번째 현재, 물론 맨 앞에 코인 이름이 있고요. 전점수, 현재 점수, 그리고 변동 점수. 요 세 가지는 스코어 차트에서 얘기하는 점수에 대한 얘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확정 시그널, 변동 시그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캔들의 깜빡이 신호에 해당합니다. 프리미엄 차트 기준이고요. 깜빡이 신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동 시그널은 그러니까 변동 시그널에 L이나 S가 떴다고 하는 건 현재 캔들이에요. 현재 캔들은 1시간이 완성이 안 된 캔들이기 때문에 변동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고요. 1시간에 캔들이 완성이 되면 그게 확정 시그널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시그널이 사라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 위치, 요거는 현재 가격이 고야 라인 위에 있으면 초록색 삼각형, 고야 라인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라인 앞에서 보셨던 트렌드 선, 하얀 선 기준으로요. 그 각도가 상승 쪽이면 파란색, 초록색, 하락 쪽이면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수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고야 리스트를 처음 열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세로 고침 해보면 요 화면이 되겠죠. 세로 고침을 딱 하면 이 화면이 될 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에 코인이 보여지는 순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코인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순서는 코인 이름으로 ABC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시그널 기준도 아니고, 시세 위치 기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먼저 보여주는 이거는 변동 점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보여드려요. 변동 점수가 A이네. 30.7, 요게 제일 높죠. 그리고 산토스가 30.5, LSK가 30.3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변동 점수가 변동 점수가 점점 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변동 점수라고 하는 건 스코어가 1시간 전에 비해서 이번 시간에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가격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점수입니다. 요 점수에 대해서 차트를 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 고야 차트를 열어서 여기 좀 전에 요 리스트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열리는데요. 고야 차트 안에는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그리고 트레이딩 뷰,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코어 차트부터 짚어드리면, 요거는 빨간색은 가격이에요. 이 종목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캔들을 설명드리면서 캔들 하나에는 네개의 가격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의 가격이고 쭉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빨간색 프라이스 이 가격은 종가를 연결해 놓은 선입니다. 매 시간 캔들의 종가를 쭉 이어 놓은 선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일자선으로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 파란색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시간, 매 시간마다 고야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판짜기를 하거든요. 세력들의 판짜기를 쭉 분석을 해서 점수로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 15개월 정도 지금 고야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코인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저는 코인판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딱 한마디로, 아,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도박판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세력들이 어젯밤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어떤 발표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뉴스에서 해석은 하지만 실제로 세력들은 이미 판을 짜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급하게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 급등했다, 어떤 이슈, 뉴스를 통해서 급등했다고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질 않습니다. 미리 판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 판짜기를 고야가 매 시간마다 분석해서 점수로 알려줘요. 점수를 알려주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현재 가격보다 아래쪽에 가격이 형성돼 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코인이 올라가는 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힘이 조금 더 작용해 보인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파란색 이 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50점 사이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점수로 알려주는 거죠. 1점당 알트코인의 경우는 0.06%의 변동률을 예상을 하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0.04% 변화율을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200점이다. 점수가 200점이라고 하면은 어, 알트코인의 경우는 0.06을 곱하면 12%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2일 차트는 스코어 차트가 보여주는 요 가격대까지 현재 가격이 움직이는데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그렇게 구현되는 확률은 70% 정도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주 차트 한번 볼게요. 3주 차트는 3주 이내에 이 파란색 스코어가 가리키고 있는 데까지 가격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 확률 역시 70%가 넘습니다. 하는데 의장님 강의를 가끔 의장님께서 스코어 점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를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의장님은 3주 차트는 90%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2월 3일 날 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요. 리프 그때 당시 지금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 차트를 볼 수가 없는데 어, 3주 차트에서 3.2달러에 해당하는 리플의 가격이 파란색 선이 2달러를 찍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가격이 3.2달러인데 리플 시세를 2달러를 찍고 있어서 야, 3주 이내에 2달러까지 찍는다고 했는데 불과 열흘도 안 돼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2달러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코어 차트 특히 3주 차트의 정확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스코어 차트를 가지고 현물 매매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차트에서 하단에 해당하는 곳에서 매수 걸으시고 상단에 해당하는 곳에서 매도 쳐놓으시면 요것도 보세요. 리플의 경우 요게 며칠이죠? 3월 6일 날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줬는데 여기까지 왔죠. 왔다가 여기 3월 아니 2월 14일 날 올라간다고 하는 그 가격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절묘하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스코어 차트 좀 긴 호흡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거래하면서도 수익을 20% 이상, 30% 가까이 낼 수 있는 차트다. 현물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특히 꼬리 잡기에서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미엄 차트 보시면 라이트 버전, 프로 버전이 있어요. 제가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100일 1000달러 하시면 그러니까 1000불 결제하시면 속에 1000불 납니다 하는 게 요 대목인데요. 라이트 버전만 제공이 돼서 보조지표 3개밖에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프로 버전은 보조지표가 8개 있어서 좀 더
어,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프로 버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요 밑에, 요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줄 쳐져 있죠? 이게 이제 그 프로님들이 아침에 브리핑 해주는 거 갖고 줄 쳐놓은 거고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절묘하게 여기 찍고 빠지고 여기 찍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희한하게 거기 딱 걸려요. 딱 걸려요. 참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맨 처음에 가격이 돌파하기 시작할 때 그때도 여기 딱 걸리더라고요. 1시간 봉에서. 요 두 개를 찍고 하더니 딱 돌파 나오던데 아니 15분 봉에서 확인했던 건데요. 참 그랬습니다. 자, 이 트레이딩 뷰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보실 수 있는 차트예요. 거래소에서 보실 수 있는 차트고 프리미엄 차트나 스코어 차트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긴 시간, 4시간짜리라든지 일봉 이런 거 혹은 주봉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밑에 내려가면 주봉, 월봉 이렇게 해서 더 긴 호흡에서 긴 시간 동안에 이 종목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데 구상무님 말씀하세요. 짧은 거는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어쩌다 저도 15분 봉을 볼 때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더 긴 시간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짧은 거를 보시면 호흡이 가빠져서요. 자꾸 누르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걸 절제하시는 게 좋은데 또 하나는 여기 왼쪽에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툴. 요거 보면 지금 줄 그어 놓은 것처럼 줄 긋는 툴도 있고요. 이렇게 추세줄 뭐 이런 가로줄 추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지울게요. 이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 일부러 어디서 어디까지 몇 퍼센트 이런 거 볼 때도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툴도 있고 뭐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툴들을 확인해서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텍스트가 있어서 보이시죠? 텍스트로 메모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 활용하시면 트레이딩 뷰 그냥 거래소에서 활용하시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표 말고 다른 보조 지표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보세요. 여기에도 보조 지표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트레이딩 뷰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차트 설명드릴게요. 프리미엄 차트는 한 달치, 30일치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차트를 보관해 놓으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어, 캡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캡처를 해 놓으셔야만 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1시간 봉 기준이고 30일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새로운 1시간 봉 캔들이 생성이 되면 제일 앞에 있는 1시간 봉 캔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확인하시고 싶다고 하면 캡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 RSI 선입니다. RSI 선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사는 세력과 파는 세력, 매수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초록색 양탄자, 저는 양탄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초록색 선은 매도 우위, 그러니까 파는 힘이 더 센 거예요. 빨간색 양탄자는 매수 우위, 사는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빨간색 양탄자일 때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초록색 양탄자는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위에 롱, 초록색으로 롱, S, 빨간색 S 이렇게 떠서 롱 신호 오른다, 내린다가 반복돼서 나와요. 초록색 양탄자 위에 S가 떠 있다. 그러면, 매도 우위에서 S 떨어진다는 뜻이네 하면서 쭉 떨어지죠. 보이세요? 여기서 쭉 떨어지죠. 자, 빨간색 양탄자 위에 롱이 떠요. 그러면 매수 우위니까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매수
사는 힘이 더 셀 때 롱, 오른다는 신호까지 결합되면 가격이 오르죠, 쭉. 물론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다시 뜨고 나서 쭉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양탄자 색깔과 롱숏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지금 캔들들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캔들 신호에 깜빡이 신호가 있죠. 깜빡깜빡. 역시 이 깜빡이 신호가 롱숏을 알려주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에서 빨간색 신호는 주로 하락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계열, 초록색이나 여기 하늘색, 이런 계열은 상승인데 양탄자 색깔은 뒤집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탄자 색깔은. 이거를 제가 구상구님한테 색깔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초록색, 빨간색에 익숙해지신 상태라서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건의 들여갖고 한번 바꿀 때까지 진상을 부려볼까 한번 고민 중이에요. 자, 위쪽 캔들에 보시면 빨간색 하락이죠. 초록색, 하늘색인데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상승이에요. 그런데 깜빡이 신호도 역시 초록색은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이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나와요. 왜 노란색이 S 하락일까요? 빨간색보다 더 눈에 잘 띄라고 노란색으로 해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숏이라고 하는 신호가 뜨는 건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하는 경고로 해석해 주시고요. 깜빡이 신호 말고도 LB, SB 깜빡이지 않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건데 이 LB, SB는 추세가 전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LB 거래량 유입인데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SB 매도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LB, SB가 뜰 때는 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상승 신호가 L2, L1, 2, 3가 뜰 때 LB가 같이 떠준다면 그 힘이 더 세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래쪽 RSI까지 같이 예전에 김은희 대표님 쓰리깡패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동시에 같이 뜬다고 하면 굉장히 센 힘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RSI의 S와 위에 캔들의 S2 그리고 SB까지 한꺼번에 뜬다 그러면 하락의 힘이 세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로켓이 떴어요. 보이세요? 로켓 뜬 거? 여기 로켓이 그것도 무려 3시간 연속 떴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이 로켓 신호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여주는 신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리플을 분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이 코인 시장에서 막강하죠. 어마어마해요. 아까 도미넌스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비트코인 한 종목이 6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종목들은 독감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에서 로켓이 떴을 때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보고 있다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로켓이 뜨면 다른 종목들에도 전부 다 로켓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3개 연속 로켓이 떴었고요. 여기 하락의 로켓 떴었던 적도 있네요. 이 날이 언제죠? 28일? 28일 10시에 하락 로켓이 떴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 신호 보실 수 있는데, 자, 두 가지 추세와 타점을 잡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점은 지지 저항선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지지 저항선 찾아볼게요. 고야 라인, 1번 고야 라인 보이세요? 요 고야 라인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조금 줄여놓고 보여드릴게요. 고야 라인 아래쪽에 캔들이 있을 때는 고야 라인을 뚫지 못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때가 하락 구간이죠. 하락하고 있을 때는 고야 라인 맞고 떨어지고 반복해요. 그러다가 캔들이 고야 라인을 뚫고 딛고 일어서면 올라서면서 고야 라인이 드디어 역할이 바뀌죠. 아까 캔들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는 곧 저항이다. 캔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캔들이 그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선이고요. 위로 올라타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 위쪽에서 캔들이 놀기 시작하면 고야 라인은 아니, 지지선이 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우상향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통상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지지 저항선에서 진입합니다. 고야 라인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고야 라인 진입해서 수익 내고, 진입해서 수익 내고, 진입해서 수익 내고. 프리미엄 차트를 만들어 주신 부상무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고야 라인에서 사서 수익 내라. 고야 라인에서 분할 매수해라. 이전에 나왔던 장대봉의 절반까지는 되돌린다. 그러면 장대봉의 절반에 진입해라. 양봉으로 연속으로 나오면 묶어서 하나의 양봉으로 보고 그 중간 지점까지 되돌린다고 보고 50%에서 진입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죠. 그거를 윤민호 대표님 시바지노고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거 말고도 지지저항선 많죠. 뭐 있습니까? 예, 바이셀. 5번 버튼 누르면 바이셀 라인 나옵니다. 지금 현 시간을 기준으로 바이 라인 여기 있네요. 바이 1번 이거 지지선이죠. 셀 1번 저항선입니다. 바이 라인에서 잡아서 셀 라인에서 매도 치고 하면 바이셀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중간에 하나 선이 더 있는 게 고야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야 라인과 바이 라인, 셀 라인을 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때 진입하시고 방향은 어떻게 잡아요? 깜빡이가 알려줄 거예요. L 뜨고 밑에도 L이다. 롱으로 진입하시면 되고 S 뜨고 여기 S 뜨고 위에도 S가 떴다. 그러면 숏으로 진입하시면 돼요. 어디에서요? 고야 라인에 진입하셔도 되고 만약에 가격이 셀라인 근처에 있다. 셀라인에서 롱 잡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셀라인에서는 숏 잡는 거예요. 바이라인에서 숏 잡으면 숏 될 수 있어요. 바이라인에서는 롱 잡으셔야 돼. 그렇게 해주시고 또 BB라인도 일종의 지지저항선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죠. 그것보다 어, 볼린저 밴드는 뭐 노출되어 있는 어느 트레이딩 뷰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하얀색 트렌드 라인은 100개 캔들을 가지고 만든 추세선이고요. 골드 라인은 쉬운 2개 캔들을 가지고 만든 라인이에요. 그래서 하단에서 상단 사이에서 캔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뚫립니다. 뚫리기 때문에 추세가 변하는 거고, 뚫리기 때문에 신고가, 신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임을 가는데, 만약에 셀라인과 트렌드 상단,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면 거기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또 트렌드 하단과 바이라인 그리고 고야라인까지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그런 지지선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진입해서 수익 구간 정하고 그러니까 고야라인에서 셀라인까지 고야라인에서 바이라인까지의 그 거리 김은희 대표님 강조하시는 뭐 얘기예요? 위치 거리 각도 그거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나머지 이 보조 지표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지우고 Y라인까지 지우고 이평선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흰색 72평, 노란색 22평, 빨간색 62평. 정배열 상태일 때 상승 구간이고요. 역배열 상태일 때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볼까요? 그러면 반대로, 어,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상승, 정배열 상태에 있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여기, 요 횡보하면서 데드크로스가 형성되고 역배열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하락 조건이 완성되죠. 이렇게.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3M의 이평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이킨 나시 이거는 일본어인데요. 요걸 딱 켜시면 추세를 조금 더 부드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막 뒤엉켜 있는 여기를 헤이킨 나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정하게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마무리되어 갈 때
캔들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져요. 점점점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한쪽에만 꼬리가 없는 한쪽만 꼬리가 있는 이런 형태의 캔들이 양쪽으로 꼬리가 생기면서 이제 상승이 마무리되는 혹은 하락이 마무리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상승 꼭지와 바닥을 찾을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6번 하이키나시 기능이고요. RSI 요거 누르면 좀 복잡한데요. 요거 말고 MACD 값을 보여드릴게요. MACD 이동 평균의 MA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 디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정배열일 때 상승 구간이고 역배열일 때 하락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배열일 때 상승, 역배열일 때 하락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여기 역배열일 때 하락 구간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가파르기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면 추세가 더 확연하게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역배열 상태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가격이 좀 더 내려오고 있는데 역배열 상태면 아직도 어, 매수 매도의 힘겨루기가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리미엄 차트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차트는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보여는 드릴게요. 스마트 차트 열고요. 올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트렌드 선만 싹 지워볼게요. 어, 아주 심플하게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역배열 상태냐 정배열 상태냐를 보고 상승과 하락 아실 수도 있고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정배열 역배열 아니 상승과 하락을 또 아실 수가 있고 배경색이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로 그냥 상승 하락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굉장히 직관적이죠? 확인하실 수 있는 스마트 차트, 적극 권해드리고, 스마트 차트 활용하시려면 10,000달러 구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